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호입니다. 부산경찰서에서 어제 그러니까 10일이죠. 1월 10일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범 김모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재까지는 공범도 없고 교사한 사람도 없다. 배후가 없다는 것인데요. 이 수사 발표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축소 수사다, 실패한 수사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연호가 묻다에서는 긴급 편성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 두 분 다 경찰 간부 출신입니다. 자, 황운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네, 바쁘신데 지금 그죠? 네, 근데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니까요. 네. 네. 지역구도 챙기시랴, 또 중앙에서 대책위 활동하시려 매우 바쁘시겠어요. 네, 그래서 하루에 막 두 번씩 대전, 서울로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지역구가 지금 대전, 중구. 중구죠. 네. 네. 자, 그리고 류사명 전 총경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삼영 전 총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마이TV 스튜디오에는 처음인 듯합니다. 예, 처음입니다. 제가 네. 시청은 몇 번 했는데 네. 이렇게 방문을 하긴 처음입니다. 네. 이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거는 지난 22년이죠. 예. 행안부의 경찰국 이거에 대한 반대해서 그죠? 그때 어떻게 해고가 됐었던가요? 해고는 아니고 네. 말도 안 되는 강등성 인사에 불복을 해서 네. 항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오마이TV가 오늘 이제 오연호가 묻다를 긴급 편성한 것은요. 어제 부산경찰청의 수사 발표가 참으로 의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진한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자체 취재한 내용을 섞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볼 터인데요. 특히 어제 오마이TV가 생방송으로 중계를 했죠. 부산경찰청의 발표를. 그런데 그 발표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만을 상대로 이른바 배경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주요한 내용 중에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TV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되겠다. 기자들만 알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긴급 편성의 제목을 달아보자면요. 부산경찰청이 밝히지 못한 10가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가 신상 미공개입니다. 자, 신상 미공개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에서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왜 미공개하냐라고 했더니 미공개하는 이유도 미공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가 취재한 바로는 기자 상대 브리핑에서 미공개 사유를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죠. 자, 범인 신상 비공개 이유. 위원들이 7, 8명이죠. 이 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이야기를 했고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서 논의 끝에 공공의 이익과 범죄 중대성 부분이 공개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종합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범인 김모 씨의 얼굴과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 대책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강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부산 경찰청의 입장을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황 의원님 어떤 느낌입니까? 이번 경찰 수사는 정치 테러범에 대한 수사이잖아요. 네. 그것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에 대한 수사인데 네. 경찰의 그 수사 발표를 보면 그냥 잡범들의 폭력 사건 수사하는 정도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신상 비공개도 그렇고 범행 동기도 그렇고 네. 배후도 그렇고 이건 정치 테러범 수사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네. 또 우리나라의 수사 역사에서도 네. 정치 테러범에 대한 신상은 신속하게 공개를 다 해왔거든요. 네. 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 테러범에 대한 수사는 이 범행 동기와 배후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이제 크기 때문에 네. 신상은 당연히 공개하고 그 주변 인물들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네. 또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이른바 가짜 뉴스들이 네. 마구 유포되는 그것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네. 이러한 신상 공개나 범행 동기 네. 또 배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 사건하고는 차원을 달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물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 비공개 사유를 네. 공공의 이익 음. 또는 중대성, 네. 범행의 중대성 이것이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다 네.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는데 네. 그것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 사건은 그런 사건과는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 네. 네, 그래서 그 신상 비공개를 결정한 그런 그 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참 이 놀랍습니다. 공공의 이익, 그다음에 이 범죄 중대성 부분이 공개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 근데 이제 여러 의견이 있었고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다 이런 점도 있어요. 네. 자, 유삼영 총경님 어떻습니까? 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얘기했고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 이 말은 네, 상당한 위원들이 공개를 주장을 했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상당한 소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읽히는 대목이에요. 네, 이거는 그 범죄가 중대하지 않고 네. 공공의 이익이 못 미친다는 이런 일은 네, 세계적인 망신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네, 범인신상 공개위원회에서 비공개를 했지만 네, 이 뉴욕 타임즈, 그러니까 세계를 상대로 전송한 거에 의하면 범인의 신상을 공개를 다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판단이다. 네, 그리고 이 위원들 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견 표시가 있었다는 게 이 네, 범인 신상 비공개 이유로 제시된 요 행간을 읽어보시면 네, 이게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반발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황운하 의원께서는 이제 어제 대책위 민주당의 대책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 선배로서 몹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용산의 모종의 의도가 수사본부 측에 전달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신상 비공개 이런 것도 큰 흐름에 봐서는 그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런 의심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경찰 선배로서 특히 저는 경찰 35년 중에 대부분의 기간을 네. 수사부서에서 보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후배 수사 경찰들이 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네, 또 경찰이 이제 정치적인 영향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잘 견지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랬고 네. 이번 사건은 그 시험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야 어느 쪽도 눈치를 보지 않고 네. 있는 그대로 음. 그걸 발표를 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네, 이번 경찰 수사는 여당 또는 뭐 윤석열 정부에 네,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 만한 요소들은 전부 빼자. 네, 그런 부분은 무슨 이유를 대서든지 네, 공개하지 말자. 네, 이러한 모종의 방침이 음. 정해진 수사로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그 방침에 그것이 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네, 유무형의 메시지가 네. 시그널이 전달된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용산의 보고요. 시그널. 과거에도 지금 그 용산에서 예컨대 해병대 그 채모 상병 사건도 네, 네. 그렇고 이태원 참사 사건도 그렇고 네,
용산에 윤 대통령의 측근 비서진들이 네. 여러 루트로 이제 개입을 한 정황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해병대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도 뭐 그것이 대통령이 경로를 해가지고 어쩌고 네, 네. 저쩌고 뭐 이러면서 이것이 이제 특검까지 이렇게 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인데 네. 이 사건도 결국 경찰이 최소한 뭐 용산의 어떤 의도가 전달이 되었든 네. 또는 알아서 용산의 의도를 파악해가지고 경찰의 상층부에서 알아서 기는 형태로 네. 용산의 의도가 이럴 것이다라고 지레 짐작을 하고 네. 용산 쪽이 또는 뭐 국민의힘 여당 쪽이 네. 불편해할 만한 내용은 전부 공개하지 않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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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한 그래요.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국민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돼야 될 터인데 이 신상 공개가 말이죠. 제대로 된 수사, 효과적 수사를 위해서 어떤 점에서 신상 공개가 될 경우에 그 이점이 있습니까? 신상 공개를 하게 되면 네. 그 수사를 이제 경찰만이 아니고 네. 전 국민들이 동참할 아하. 수 있는 거죠. 음. 그 사람의 행적을 네. 전 국민들이 다 제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고 쓸 거죠. 그러네요. 경찰의 수사는 한정된 시간, 10일이라는 한정된 시간과 네.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이렇게 네. 확장이 안 되지만 네. 우리 네티즌이나 아니면 네. 국민들이 그 뉴스를 본 국민들이 네. 제보할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다, 네. 무엇을 봤다, 누구를 만났다, 네, 네. 그 사람 돈을 어떻게 썼고 어떻게 네. 했다, 요 모든 게 합쳐지면 네. 이 진상이 정확하게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그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국민의 굉장히 집단 지성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건데 네. 물론 신상 공개는 이제 첫 번째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죠. 네, 네. 그 다음에 모방 범죄나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 이것이 형사 정책적 목적이라면 네. 조금 전에 우리 오연호 대표님 질문한 것은 경찰 수사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 우리 유삼영 총께서 아주 중요하고 정확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게 신상이 공개될 경우에 네. 지금 말씀하시다고 말하는데 이 국민 집단 지성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기고 배후이거든요. 네. 네. 도대체 이 테러범이 평소 누구와 교제를 했고 네. 어떤 책을 탐독을 했고 네. 어떤 유튜브 방송을 즐겨 봤고 네. 평소 어떤 말을 즐겨 사용했고 네. 어떤 말에 격분을 해왔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이 경찰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들을 신상 공개하는 순간 네. 그 주변의 분들이 음. 경찰에 많이 제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순식간에 네. 이 테러범의 범행 동기를 네. 파악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자, 그러면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수사를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경찰이 이번에 비공개 방침을 통해서 이제 막은 그런 경우도 그렇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오해가 때문에 네. 공개를 했어야 된다. 네. 공개를 지금이라도 해라. 이런 아, 이야기죠. 지금이라도. 예. 그러면 이제 일단 부산 경찰청은 비공개 입장을 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혹은 이후라도 이게 변동이 있을 수 있나요? 신상 공개 위원회에서 결정이 신상공개위원회 결정이 위원회 결정을 한 번만 하라는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네. 국민들의 요구라 하면 네. 한 번 더 아하. 토의를 거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보여주세요. 비공개 이유. 진짜 이 사건에 대해서 충격을 금하지 못했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공공의 이익이 미치지 못한다. 중대성 부분이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이 발언 말이죠. 이게 참 이 국민들이 자체가 굉장히 분노합니다. 분노할 만한. 네. 핑계를 이래 대는 거는 네. 무시하는 거예요. 네. 이게 범죄가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사건이 네. 공공의 이익과도
미치지 뭐하고 범죄의 중대성에도 안 미친다는 이 판단, 이 근거가 네. 오히려 더 이제 분개심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민주당 대책위원회에서는 이 공개 부분, 신상 공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구할 수도 있나요? 예, 그렇죠. 이게 경찰은 처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처음부터 이 사건을 축소지향적으로 수사를 해왔어요. 네, 네. 별거 아닌 사건, 별거 아닌 사건. 이건 맨 처음에 대테러 상황실 그 문자 메시지 그거에서도 드러나잖아요. 네, 네, 네. 뭐 경상이다, 네, 네. 뭐 출혈이 많지 않다. 네. 명백히 사실과도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그것이 유포되기 위해서 이 별거 아닌 사건이다. 네. 호들갑 떨지 마라. 이래서 이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살인 미수 사건. 사실 이게 살인 미수가 이게 뭐 그 정말 천우신조로 미수에 그쳤지. 네. 이것이 0.1mm만 더 뭐 칼이 깊게 들어갔어도 동맥이 파열되거나 네. 뭐 이런 그 아주 이 심대한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 살해될 뻔한, 거의 이제 목숨 잃을 뻔한 네. 그런 상황까지 갔었기 때문에 굉장히 범행이 중대하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뭐 안 죽었어, 살인 네. 미수야.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찢어진 부위도 얼마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찢어진 게 아니고 칼에 찔린 것인데 열상이라는 건 약간 네. 찢어졌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상, 칼에 찔린 것을 자상을 열상이라고 이렇게 좀 격하 처리를 하고 네. 이래서 사건을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였어요. 그래서 신상을 비공개한 것도 그런 의도라고 봐야죠. 이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겠다. 네, 그런 그래요. 의도로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신상 그 공개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결정 사항인데 네. 그걸 번복하거나 다시 의결해야 되는 절차가 가능한지는 좀 관련 규정을 일단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위원회 멤버들 중에 이제 상당수 절반 정도는 경찰들이더라고요. 현직 경찰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제목이 부산 경찰청이 밝히지 못한 10가지인데 첫 번째가 신상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8쪽의 변명문, 이른바 남기는 말. 이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이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단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쓴 건데요. 네, 8쪽짜리입니다. A4 용지 8쪽짜리로 남기는 말 이거를 남겼는데 사실 이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범행의 동기뿐만이 아니라 배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전모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터인데 결국 이 전모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산경찰청장이 이제 개요 얘기할 때도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기자들만을 상대로 한 추가 브리핑에서 이 남기는 말의 요약이 공개가 됐는데 저희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추가 브리핑 때 나온 요약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 내 종북 세력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어 피해자를 단죄하지 못하고 곧 있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면 좌경화된 세력들에게 국회가 넘어가고 나아가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어 나라가 좌파 세력들에게 넘어가게 되니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범행하였으며 이러한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들의 구국 열망과 행동의 마중물이 되고자 실행한다. 자, 이런 취지였다고 경찰 관계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요약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습니까? 극우 유튜브를 자주 보고 네. 그래서 굉장히 편향된 네. 극우 성향의 이제 그 왜곡되고 편향된 그러한 그 정치 인식 이것이 머리에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뭐 사법부가 종북 세력에 뭐 영향을 받는다든지 종북 세력에 뭐 좌우되는 것처럼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연히 단죄되어야 할 무슨 대상으로 대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이 범행의 결정적인 동기가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아직
그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중인데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보는 시각, 네. 없는 죄를 만들어서 재판에 넘겼다고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은 살펴보질 못하고 그냥 이재명 대표가 극우 성향의 어떤 유튜브 등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네. 당연히 단죄돼야 될 그 범죄자로 이렇게 잘못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또 뭐 좌경화, 좌파 세력 이런 네.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역시 이 좌경화, 좌파 우파 자체가 좌파는 나쁘고 우파는 좋고 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선 네. 좌파 우파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정치 이념이 좀 진보 개혁적이냐, 뭐 그렇지 않냐 이렇게 나누는 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는 일종의 그 공산주의 세력과 동일시하는 네. 그런 이제 왜곡된 그런 정치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은 이 테러범이 극우 성향의 유튜브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 왜곡된 그런 정치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지금 선별적으로 공개됐단 말이죠. 그렇죠. 다시 그래서-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에. 네, 네. 그래서 음. 이 나머지 이제 전체 8쪽이라고 했을 때 뭐 네. 7,446장가 네,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이 다 공개되어야죠. 근데 이것이 다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네. 공개될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에 굉장히 불리한 내용 네. 또는 배후를 짐작할 수 있는 어떤 배후를 유추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 네, 네. 이런 등이 포함된 걸로 저는 보여요. 네. 그런 부분들을 쏙 뺀 거죠. 쏙 네. 빼고 뭐 이재명 대표를 뭐 이게 그 단죄해야 된다는 등 네. 뭐 나라가 좌파에 넘어간다는 등 뭐 이런 이제 아주 왜곡된 그 이 극우 성향의 정치 인식 네. 이 부분만 딱 공개했거든요. 예. 자 유삼영 총경님은 어떤 느낌입니까? 예, 비슷한 말인데요. 네. 이게 일단 내용도 내용이지만 네. 이 8쪽 중에 나온 부분이 네.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고 다른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의혹이 제기되는 거예요. 네. 네. 공개를 했으면 이런 의혹을 안 받을 그런 의혹까지 받는 겁니다. 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무슨 입장으로 이래 했는지가 전체가 개요가 됐을 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네. 지엽적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것만 보여주면 네. 더 호기심이 만들어지고 또 이상한 상상이 가해지기 때문에 전 네. 국민적으로도 지금 이게 음모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일부 공개하는 건 옳지 않다. 네. 완전히 공개를 하지 않든가. 공개를 하려면 다 해야지. 네. 이렇게 일부가 공개되는데 이 일부가 어느 일부인지 네. 누구한테 특정 세력에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이런 게 알 수 없는 일부만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일부 공개의 그 행태는 상당히 그래요. 적절치 못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 대책위원회 멤버들이 엊그저께죠 경찰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1시간 동안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8쪽을 다 공개하라 당연히 이런 그런 얘기도 거겠죠.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게 그때 했고요. 경찰들의 반응은 네. 뭡니까? 경찰의 반응, 뭐 수뇌부의? 그 당시는 검토해 보겠다는 듯한 음. 뭐 이런 태도였는데 결국은 공개를 안 했습니다. 네네. 이제 그 변명문은 남기는 그런 범인이 네. 이거를 이제 언론에 전달해 달라. 네. 또는 체포된 이후에도 범행 동기가 뭐냐 하실 때 변명문을 참고해 달라. 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알리고 싶어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자신의 범행 동기를 일종의 이제 극단적인 그 극우 성향의 정치 인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네. 일종의 확신범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싶어한다고요. 네. 네. 그래서 범인 본인도 테러범 본인도 알리고 싶어하는 내용인데 네. 왜 이걸 경찰에 숨기느냐. 그래서 그러면 일단 그 테러범에게 이거 네. 국민들에게 알려도 좋으냐라고 물으래도 봐라. 그러면은 네. 그 테러범이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지만 네. 그러나 지금 테러범이 알리고 싶어하는 것으로 지금 그 정황상 그렇게 네.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서 설사 테러범이 알리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이건 알려야 된다라고 경찰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네. 테러범이 알리고 싶어해요. 네. 그런데 경찰이 이걸 왜 숨기냐는 거죠. 이것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진다고 아하.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경찰청에
수사한 검사들은 경찰관들은 당연히 알겠죠. 팔쪽 전문을 봤으니까. 경찰청장도 봤겠죠.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이 중앙의 경찰청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팔쪽 전문을 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경찰을 해보셨으니까, 경찰 한번 해보셨으니까 말이에요. 저는 뭐 당연히 보고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게 중대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경찰청장이나 네. 뭐 용산에서도 네. 참고로 보내달라고 했을 것 같고, 아하. 그리고 뭐 팔쪽이 분량이 많아서 이제 못 읽어봤을 수는 있어요. 네. 어저께도 국가수사본부장이 그저께인가요? 네. 어쨌든 국가수사본부 방문했을 때 안 읽어봤다고 얘기했다가 네. 저한테 좀 단단히 좀 지적을 받았는데 네. 그걸 국수본부장이 중요한 범행 동기가 담겨져 있는 내용을 안 읽어봤다는 게 말이 되냐 네. 하니까 좀 내용이 많아서 찬찬히 안 읽어봤다 이런 의미라고 이제 네. 말을 뭐 이렇게 바꾸던데 네. 이거는 그 안 읽어본다는 것은 일종의 그 직무유기 네. 뭐 또는 아주 완곡하게 표현해도 직무를 굉장히 소홀히 하는 거죠. 그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팔쪽이 지금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여권의 상층부의 뜻이 부산 경찰청에 전달됐다고 의심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추측일 뿐이고 네. 증거가 없으니까 네. 제가 음. 어제 네. 아니고 그제 경찰청 항의 방문할 때 네. 그 내용을 질문해 드렸습니다. 네. 질문을 하니까 네. 이제 국수본부장이 자기도 못 봤다는 식으로 이제 저한테 대답을 하니까 네. 황원 의원께서 이제 질책을 하니까 이제 뭐 일부만 봤고 자세히 못 봤다는 이야기로 나왔고 네. 이런 그 경찰의 수사에 관한 그 자료나 네. 수사 내용이나 수사의 자료가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껍데기를 뭐 국민적인 관심이 있으니까 보고하는 건 되는데 네. 수사의 핵심 내용이 수사 그 책임자를 넘어서 네. 정치와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된다는 것은 네. 반대로 보고를 하면 이제 지침을 받아서 지휘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정말로 막대한 그 영향을 끼치니까 그거 하지 마라. 제가 당부를 하고 온 거예요. 네. 이제 경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본인데 네. 이런 큰 사건에서 우리 경찰이 어떻게 했느냐가 나중에 네. 정치적인 중립을 평가를 받을 바로미터다. 음. 그러니까 그 이때까지 한 거는 모르겠지만 그날부터는 그날 방문한 그날부터는 수사 내용이 네. 법적으로 보고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한테 보고되어져서는 안 된다. 네. 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왔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재명 대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 우리와 연관된 사안이니 우리를 노린 사안이니 우리도 그 범행 동기를 알아야 되겠다. 팔쪽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도대체 왜 나에게 그러니까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왜 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테러를 네. 가했는지 궁금하다. 네. 그 사람이 뭐 변명문이라는 걸 남겼다고 하니까 네. 그걸 나한테 좀 보내달라. 나도 좀 알아야 되지 않냐. 피해자로서. 네. 피해자는 이 재판 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 진술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진술할 권리가 형사소송법상 보장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범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죠. 네. 그래서 범인의 범행 동기라든지 공범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을 알아야 네. 피해자의 진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네. 피해자가 당연히 그걸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체포된 이후부터 열흘 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한 겁니다. 예. 지금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죠. 네, 네.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 이렇게 이제 수사를 하는 건데 결국 이제 기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소가 되면은 피해자 입장에서 기소 관련한 자료들을 또 검토를 해야 되고 이제 재판에 준비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는 이 8쪽짜리 전문을 민주당 쪽이나 이재명 대표 쪽에서 입수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피해자가 그 소송 기록, 수사 기록을 받아볼
권리는 이제 보장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이제 피의자의 이제 그러니까 피고인 네. 재판 받는 사람의 변호인들이 이걸 기록을 소송 기록을 다 받아봐야 네. 피고인을 위한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소송 기록을 다 그 변호인에게 제공하게 돼 있는 것인데 네. 피해자도 변호인을 통해서 네.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일지 여부는 네.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거든요. 네. 네, 재판부가 그걸 결정을 한다면 네. 뭐 피해자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해자 진술권 실효적인 보장을 위해서 네. 뭐 제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수사 발표를 지켜본 국민들도 이제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참 많지만 그 후에 대국민 발표 후에 이제 기자들과 이 브리핑, 추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나온 사실들 중에 또 의아한 게 이 변명문 남기는 말을 총 8개를 만들었어요. 이 범인 김 씨가 8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본인이 소지를 하고 7개는 조력자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지인 조력자에게 주고 그 중에 2개는 가족에게 보내라. 그 다음에 5개는 성공을 하면 살해 성공을 하면은 모처에 보내라라고 5개를 준 겁니다. 근데 그 5개를 어떤 곳에 보내라고 한 것인지조차 경찰은 밝히지 않았어요. 자, 일단 그 우편 봉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봉투가 바로 이른바 변명문, 8쪽짜리 변명문을 담아가지고 이재명 대표 살해에 성공하면 이 사람에게 보내라라고 주소를 적고 준 이 봉투입니다. 이 5곳 어디를 보내라고 한 건가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어제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밝힐 수 없는 사유를 또 얘기했습니다. 자, 그 사유가 이것입니다. 피의자의 진술 외에는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개를 할 수도 없고 공개하면 또 다른 피해, 2차 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5곳을 공개를 하면은 2차 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다. 이게 상당히 이게 애매하고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김 씨가 범행자 김 씨가 내가 5부를 추가로 만들어서 살해에 성공하면 여기 보내라고 했다. 이 말만 있다는 거고 이 그 실체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력자는 그 5개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폐기를 했다고 지금 경찰 수사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스스로 폐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 물체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경찰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살해에 성공할 경우에 보낼 우편 발송 수신처 5곳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이 범행 동기 이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터인데 말이죠. 이것을 또 비공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네. 경찰의 설명은 정말 납득이 전혀 안 되는 설명인데요. 네. 수신처 언론사를 공개하는 것이 무슨 2차 피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을 잘못 얘기한 것 같고요. 네.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듯이 얘기한 것 같고 2차 피해를 네. 2차 피해를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인 그런 잘못된 설명으로 보이고 네. 이것을 경찰이 공개하지 않은 것은 역시 아까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우리나라 언론사가 이 보수 성향, 진보 성향 등으로 뚜렷하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특히 이제 지금 이 테러범의 성향, 테러범의 이제 범행 이 과정을 볼 때 이 수신처 5곳이라는 것은 테러범이 평소 즐겨봤던 신문. 네. 일부 언론들은 신문이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언론들은 아직 이제 최종적으로 안 밝혀졌다고 하고 등일 걸로 보여요. 네네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테러범은 월간조선을 장기간 구독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월간조선은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편향된 네. 극우 성향으로 치우친 그런 그 매체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매체 성향이 그 극우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매체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역시 공개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 음. 모든 것이 다 이 경찰이 불필요하게 네. 이 사건으로 인한 정치적 파장을 찾고 의식한 것이거든요. 아하. 그것이 행여나 정부 여당 쪽에 불리하게 작용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지나치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네. 근데 유사명 전 총경님, 원래 이제 경찰들은 수사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밝혀야죠. 다각적으로 수사를 했다 해가지고 좀 더 막 맞습니다. 더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자기 공을 알리려고 하지 이렇게 안으로 싸그라드는 그런 행태는 좀 낯선 행태죠. 네. 자, 이 5곳 수신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할 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제 부산 경찰청이 밝히지 않은 것 혹은 밝히지 못한 것 10가지 이런 주제로 하고 있는데 또 하나가 당적을 비공개로 한 겁니다. 어제 기자들도 여러 차례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당적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건 초기에는 이 사람이 민주당원이다 이런 보도가 막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입장문에 적은 글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여러 보도를 보면 한동안 국민의힘의 전신인 보수당에 입당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적을 끝까지 안 밝혔어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당적은 네. 이 사건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이게 빠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정치적인 동기로 이 범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이 테러범이 어느 당적을 어느 기간 보유했었고 그러다가 네. 또 무슨 동기로 당적을 바꾸었는지 네. 또 그 과정에서 그 당의 어떤 예컨대 네. 홈페이지 뭐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그 검색을 했는지 네. 등등의 내용을 그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네. 그분에 대해서 테러범을 상대로 경찰이 추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왜 음. 모 정당에 가입을 했었느냐, 네. 그 정당에 가입한 이후에 어떤 활동을 했느냐, 네. 또는 그 뭐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검색을 했느냐, 네. 어떤 정보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으로부터 네. 또는 그 당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뭐 등등 또 바꿨다면 당적을 네. 바꿨다면 동기가 무엇이냐 네. 이런 것을 지금 이 테러범의 진술에만 의존해 가지고 지금 진술한 내용만 그냥 이렇게 옮겨놓는 수준의 지금 수사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건 수사의 ABC도 갖추지 못한 수사입니다. 네. 이 테러범의 진술이 예컨대 공범이 없고 난 단독범행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네. 테러범으로서는 당연히 공범을 감추기 위한 그런 너무나 기본적인 그래요. 그 진술이기 때문에 테러범이 얘기하기를 단독범행이라고 한다. 또 이제 그 주변에 한두 명 차에 태워다 준 뭐 이런 사람들 조사해 놓고 뭐 특별히 뭐 공범이라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단독범이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 테러범의 배후가 실제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테러범의 진술의 내용을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진술의 모순점 등을 추궁하고 하면서 그 테러범이 감추려고 한 사실들을 밝혀내는 거 이게 수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수사가 전혀 안 됐어요. 자, 이 당적이 또 중요한 게 작년 3월인가요, 4월인가요? 그 민주당으로 위장 당원이 됐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범행 동기가 굉장히 밀접하다고 볼 수 있지 맞습니다. 않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도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라. 우리가 경찰청 항의 방문을 했을 때 네. 민주당 당 대표 정치 테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네. 갈 때도 아까 8쪽짜리를 밝혀라 하듯이 음. 당적을 밝히지 않으면 수사 결과 발표가 네. 알맹이가 빠져서 설명이 곤란해지니까 네. 당적 밝히는 거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라. 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도 당부를 그래 드렸는데도 네. 당적을 빼버렸어요. 그래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오마이TV와 함께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범 김모 씨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불철저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잠정적 제목이 부산 경찰청이 밝히지 못한 10가지인데요. 첫 번째 신상을 비공개했고, 두 번째 신상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했죠. 세 번째로는 8쪽의 변명문 남기는 말 전문을 비공개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변명문 수신처 5곳이 어디인지를 또 밝히지 않았죠. 다섯 번째로는 당적을 공개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할 텐데 여섯 번째 즐겨본 보수 유튜브가 뭐냐라고 어제 기자들이 추가 질문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겠다. 그다음에 정치적 신념을 강화하게 된 계기가 뭐냐, 어떤 책을 읽었고 등등, 어떤 모임에 참석했고 이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했지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보수 유튜브를 구체적으로 봤고 어떤 책들과 어떤 모임, 어떤 조직에 함께 있었고 이런 것들도 국민들에게는 밝히지 않은 셈입니다. 자, 다음으로 자금 출처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자 추가 브리핑. 어제 기자들만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생중계는 되지 않은 자리에서 범행 자금 출처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 교통비 중심이고 고액이 들어간 건 아니다. 범행 전날 저녁이나 범행 당일 아침에 일찍 현금을 인출기로 기록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이 인출하는 과정에서 조력자는 없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김 씨가 지금 그 상당히 경제적으로 곤란한 입장이다. 그래서 월세조차 밀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만 어떤 자금으로 이런 범행을 했을까? 이걸 이제 풀어야 될 터인데 어제 경찰 수사 결과는 그 1박 2일 동안 어떻게 현금 인출기에서 찾았나 요것만 했단 말이죠. 그 전에 현금 인출기에서 찾은 돈이 어디로부터 유입이 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자, 유사명 총장님,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정보가 공개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당연히 그 사람이 4월부터 이제 범위를 가지고 그 살해 의도를 가지고 준비를 했다 하면 네, 네. 이 그동안 돈이 어떻게 그 집행이 되고 들어오고 나오고 누가 줬고 통화를 누가 했냐고 이게 폭넓게 돼야 되는데 네. 실제 범행에 성공한 그 당일하고 전날 수사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네. 작년 4월 내지는 6월부터 이 사람이 이제 범죄를 하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통화한 사람 누구고 네. 또 그다음에 뭘 받고 돈은 네. 어떻게 썼고 어떻게 수입이 됐고 하는 모든 게 나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자꾸만 수사 결과를 조금만 보여주니까 이제 국민적인 의혹을 가지고 계속 이런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궁금하지 않게 확 공개를 해야 되는데 수사 결과나 모든 정보들이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네. 부분적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네. 특정 세력에는 유리하고 반대 세력에는 조금 덜 유리한 쪽으로 해서 네. 정치적인 고려가 조금 있어 보인다 하는 그런 의심을 받기 때문에 네. 그래 부분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안 밝히려면 안 밝히든가 밝히려면 다 밝혀야 되는데 네. 왜 잠깐만 조금씩만 보여줘서 이런 국민적인 의혹을 잠깐만 확대 생산하는지 네.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이 지난 4월부터 되게 치밀하고 계획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은 또 경제적으로 곤란한 입장인데 이 자금 출처에 대한 규명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이 부분도 경찰 수사 발표에서 별다른 내용이 없었던 것 네. 같은데요. 이 테러범의 경제 상황 네. 이 부분도 이 범행 동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네. 예컨대 테러범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극단적인 이게 살해를 목적으로 이 네. 범행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 모종의 경제적인 동기도 여기에 네. 같이 작용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
작년 4월부터든 그 전에부터든 이 테러범이 이 범행을 결심하고 네. 이걸 실행에 옮기기까지 누군가가 계속 이 테러범에게 그러한 그 범행 결심을 강화시켜주는 네. 이것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시켜주는 누군가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것이 경제적인 도움일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계좌 추적, 계좌 조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이 테러범의 그 주변에 계좌 추적을 다 했는지 네. 이것도 지금 수사 결과 발표까지의 약 8일간 정도의 수사 기간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미흡해 보입니다. 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계좌 추적을 해서 그 자금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 네. 그 부분이 설사 영향이 없으면 없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밝혀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자금 출처 즉 계좌 추적이 수사 결과 발표에 드러나 있지 않아요. 네. 이건 수사를 안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열흘 동안의 수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수사가 이제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은 과연 이거를 제대로 할 것인가? 이 대목에 대해서 또 이제 걱정이 앞서는데, 자, 어제 부산경찰청의 발표 중에 제일 이제 논란거리가 공범 여부, 교사 여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단정적으로 현재까지는 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공개 발표 말고 기자들만을 상대로 한 추가 브리핑에서 왜 이게 단독 범행인가 이거를 좀 뒷받침하고 싶었나 봅니다. 부산경찰청이. 그래서 몇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오마이TV는 이게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함께 사진 몇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범행 전날입니다. 범행 전날 오전 10시 50분경 부산역에서 하차해서 택시로 이동하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요. 이거는 평산 마을에 도착해서 이재명 지지자 차량에서 하차하는 장면이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부산역에 하차해서 이제 지하철 이동하는 장면이고요. 네. 이거는 가덕도에 내려서 범행 전날 밤이네요. 행정복지센터 택시 하차 장면이고, 그 다음에 호텔에 투숙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행 당일입니다. 아침에 7시에 식사를 혼자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식의 사진을 어제 기자들에게 공개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계속 혼자였다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혼자였다는 의미가 1박 2일 동안 혼자였다는 거고, 범행을 작심한 작년 4월부터는 누구와 어떻게 했나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부산경찰청이 현재로서는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자, 황은하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이동 과정에서 혼자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영상뿐인데요. 네. 이동 과정에서 혼자 다녔다는 것이 단독 범행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되지 못하죠. 이 사건은 특히 이 공모 관계 네. 또는 이제 그 누군가가 사주했을 그 교사범의 문제, 네. 이 문제이거든요. 네. 이것이 교사범이 있다든지 또는 이 범행 단계에서 이른바 공모를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네. 굳이 이게 범행 실행 단계에서는 같이 다닐 이유가 없죠.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1박 2일 동안 혼자 다녔다는 것이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내리는 정황 증거로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경찰이 공범 관계나 배후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네. 단독 범행인 걸 자꾸 강조하기 위한 그래서 이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네. 또는 이제 불필요하게 뭐 경찰 판단으로 볼 때 네.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좀 차단하겠다. 이걸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겠다. 네. 뭐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자, 유사명 총경님.
그 지금 저런 증거물은 이렇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여기 어디서 혼자 있는 거 봐라 음. 이렇게. 네. 일반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동기를 가진 정치 테러를 위한 네. 살인 미수였는데 정치 부분에 정치적인 동기, 정치적인 테러 부분에 대한 의미를 해설하는 이런 증거들은 다 이제 밝힐 수가 없다. 네. 이렇게 하고 일반 살인 미수에 관련된 거는 이제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네. 자료를 공개하는 이런 이중적인 행태가 보이는 부분이죠. 네. 그래 저 입장에서는 부산 경찰청이 아주 수사를 잘하는데 네. 부산 경찰청이 수사를 못 해서 네. 뭐 지금 이런 의심을 받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수사는 다 했는데 여러 가지 고려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이거를 밝힐 수 없음으로 인해서 아하. 이 곤란한 지경에 있는 거 아니냐. 음. 이렇게 디테일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똑같은 수사를 정치적인 동기 부분에 대해 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당적을 대해서 음흠. 각 당에 이제 그 조회를 했다 하고 네. 뭐 팔쪽도 저 가져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도 네. 요거는 정치적인 고려로 이렇게 공개를 못 하고 아하. 아까 보여준 이런 증거물들 네. CCTV 이런 것들은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는 네. 이 보여줌으로써 안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대비가 되는 그런 네. 거죠. 바로 이제 우리 유 총경의 지적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데요. 어제 부산 경찰청의 그 기자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1박 2일은 이렇다 치고 지난 그러면 4월 달에 사례를 작심한 이후에 5번 이재명 대표 행사장에 따라갔거든요. 5번. 그때도 사례를 목적으로.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그 장소가 어디였으며 누구랑 함께였으며 어떤 절차가 갔나 여기에 대한 질문이 기자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 피의 사실과 연관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1박 2일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 4월 이후에 어떤 경위로 정치적 이런 신념을 갖게 되었으며 왜 또 사례를 품었으며 구체적으로 이번 이제 6번 만에 성공한 거거든요. 살해 시도를 5번은 직접 따라갔고 가방에다가 이 칼을 놓고 그 문제의 칼을 놓고 다녔단 말이죠. 그럼 그 과정에서 누구랑 동행했으며 어떤 집회에 갔으며 이런 것은 기자의 질문이 있었지만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경찰이 그분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했는지 우선 좀 의심스럽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수사 기간이 짧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5번의 그 범행 시도 이분에 대해서 충분한 수사를 했는지 수사를 안 해야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다만 이제 테러범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 정도에 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의심이 듭니다. 네. 테러범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 네. 예컨대 그 테러범이 그때 누구와 함께 갔다고 한다면은 그 함께 간 사람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진행이 안 되지 않았을까. 네. 또 뭐 혼자 갔다라고 얘기하면 혼자 가는 게 과연 맞는 말인지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수사가 안 된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물리적으로 좀 짧거든요, 기간이. 네. 물론 이제 수사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피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그 자가당착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범행의 핵심적인 내용을 밝히기 위한 것이 어저께의 브리핑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피의 사실과 관련된 핵심 내용은 다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걸 또 국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네. 피의 사실 공표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알 권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브리핑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피의 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것은 네. 그럼 어제 발표한 건 피의 사실 공표 아닌가요? 네. 그게 다 피의 사실 공표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당연히 이 수사 브리핑 때 밝혀야 됩니다. 네. 그걸 빼놓고 얘기하려면 수사 브리핑 의미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제 부산 경찰청에서 밝히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교사범이 있을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이 오연호가 묻다 이 코너에서 며칠 전에 이 살인 미수범과 1시간 동안 차량에서 동승한 이재명 지지자를 인터뷰에서 공개했죠. 그것이 또 이제 어제 민주당 이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그 회의장에서 공개를 한 게 있는데요. 자, 누군가가 계속 사인을 받아라고 시켰다라는 증언인데요. 그 대목 어제 전현희 대책위원장이
발표한 그 영상 짧으니까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네, 한번 보시죠. 사인 안 받아도 되지 않겠냐고 사인을 받지 말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 사인 안 받아도 된다. 왜 굳이 네. 받으려고 하냐? 네, 그랬더니 음. 뭐 지인이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인이 이재명 대표의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켰다. 네. 어, 네, 바로 이제 이 대목인데요. 자, 이 대목을 황운하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켰다. 이 부분은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범행을 성공하기 위한 성공시키기 위해서 네, 이제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가까이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인을 받는 것이다. 네, 네. 그 누군가가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켰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가까이 가야 이 범행을 성공할 수 있는데 네, 범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인을 받아오는다는 그런 구실로 가까이 접근을 해라. 네, 네, 네. 이렇게 누군가가 시켰다는 것은 구체적인 범행의 방법을 제시한 그런 음. 내용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이분은 이제 그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켰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정말 이게 그 테러범이 그래서 진짜 사인을 받아오려고 한 건지 네, 그것보다는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켰다라고 한 사람 자체가 네. 이 범행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예, 그래서 교사범의 가능성에 대해서 역시 심층적으로 수사를 했어야 한다. 네. 자, 유서명 총경님, 어제 대책위 자리에 함께 계시던데 말이죠. 예, 네, 예. 저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이 사람이 음. 저 말을 들어보면 사인에 집착하는 거를 이제 의심을 오해하기 위해서 이제 네. 거짓말로 그러니까 가공의 임무를 네.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사인을 실제로 선의로 이제 부탁했을 수도 있고 네, 우리 황운하 의원 말씀처럼 네, 교사범이 교사하는 방법으로 음. 사인을 요구해서 네. 네가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인도 건접했음을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단정적으로 그냥 핑계일 뿐이었다 하고 자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교사범이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면 네. 적극적으로 교사범의 존재를 있다고 보고 확인을 해서 없음을 확인하는 그런 네.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이분 살인 미수범과 봉하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평산마을까지 1시간 동안 뒷좌석에서 바로 옆자리에서 동행한 이분, 이제 말을 많이 나눴습니다. 이분이 2일 날 테러가 있는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3일에 부산 진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같이 동승한 사람 같다. 신고를 했죠. 그런데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 거는 6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고하고 나서 3일 동안 경찰은 아무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즉, 이 살인 미수범을 만났고 대화까지 나눈 최초의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경찰서는 3일 동안이나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직접 해보신 분들로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공범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목격자의 증언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스스로 제보해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어려운 수사도 아닌데 즉각적으로 진술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 목격 증언을 좀 상세하게 얘기해 달라. 네, 그런데 이 수사를 무려 3, 4일이나 뒤로 미뤘다는 것은 공범을 밝히려고 하는 의지가 아예 없었던 거 아닌가.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부터 이거 뭐 본인이 테러범이 단독범행이라고 하니까 단독범행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네, 이제 이 테러범의 단독범행이라고 하는 진술이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규명해 보려고 하는 네, 그 동선에 대한 그 CCTV 추적 수사도 고작 지금 뭐 1박 2일 동안에 혼자 다닌 요 정도만 수사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네, 그래서 애초부터 이제 공범 관계, 배후 관계 수사를 고작
그 테러범의 진술에만 의존한 음. 그 정도 수사가 진행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의지의 문제죠. 이것이 바로 단적으로 그 의지, 애초부터 공모를 받으려고 한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 네. 제가 인터뷰한 그 증언하신 그분도 경찰의 수사 의지를 느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자, 유사명 총경님, 만약에 이 수사 총괄 책임자인데 울산 중부 경찰서장이지 않았습니까? 예. 수사 총 책임자인데 수사관이 누구로부터 이게 신고를 받았는데 3일 동안이나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사본부가 차려졌습니다. 네. 수사본부는 부산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이라서 경무관을 단장으로 해서 한 5-60명 되는 요원으로 했고 네. 지방청 요원으로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신고된 그 사람은 부산진 경찰서에 신고를 네. 했습니다. 네. 당연히 수사본부가 여러 기능으로 돼서 뭐 점검을 조사하는 부분, 뭐 또 피의자를 신문하는 질문 여러 부분이 있어 갖고 그건 네. 당연히 이제 그런 신고를 접수해서 이송을 그 보고를 받으면 당연히 신속히 확인했어야 될 일을 놓친 그런 정황은 확인이 됩니다. 아, 그래요.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이제 경찰이 수사 의지, 그다음에 이 수사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성실하게 설명하고 있나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 어제 이제 기자 브리핑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범죄인이 범행을 2일 날 했습니다만 그 전날 봉하마을에서도 이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실패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집에 들어가야지라고 해서 평산마을 거쳐서 울산역까지 갔어요. 근데 울산역까지 갔는데 다시 부산역으로 백을 해가지고 이제 가덕도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제 수사 과정에서 이제 봉하마을에서 실패했으니 집으로 가려다가 다시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가덕도로 가게 됐다. 그래서 기자가 당연히 질문을 하겠죠. 심경 변화를 일으킨 이유가 뭔가요? 근데 경찰의 답은 그거는 본인 문제지 뭐 그것까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무성의하게 기자가 지금 국민을 대리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추가 브리핑이긴 합니다만 자 봉하마을에서 실패했다. 이제 나 집으로 가야지. 충남 아산으로 가야지.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가덕도로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에 공범이 있다면 교사한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건 뭐 본인의 문제지. 이게 도대체 경찰의 태도입니까? 그 시점에 이제 그 마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그 시점에 네. 이제 통화 내역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를 아주 심도 있게 봐서 그런 거는 꼭 단순히 개인적인 심경의 변화였다 이렇게 네. 해야지 네. 그냥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그것이 설사 누군가의 영향 없이 테러범 본인의 심경 변화일 수도 물론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 수사기관 경찰은 심경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추궁을 했어야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범행을 포기하려고 했다가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러쿵저러쿵 테러범이 진술을 하기를 네. 이러쿵저러쿵 해서 그래서 다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을 했는데 네. 그것 역시 이 진위 여부를 또 확인해야죠 경찰이. 네. 확인해서 그 사실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바 네. 뭐 어떤 부분은 사실이 부합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동기로 인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걸로 보인다. 네. 이렇게 밝혔어야죠. 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수사가 역시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지고 그냥 어쨌든 모두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정치 테러범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심층적인 수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자범들의 폭력 사건 수사하듯이 한 겁니다 지금. 네. 그리고 뭐 사실관계 간단하잖아 이거 그냥 살인미수 사건 아니야? 이렇게 그냥 보고 그 살인미수는 범인은 잡혔잖아. 그다음에 범인이 다 인정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공범 뭐 배후는 없다는데 뭐 이걸로 그냥 네. 이 수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부분 범행을 포기했다가 심경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도 경찰이 상세하게 수사를 했어야 되는 네. 부분이죠. 자 이제 어제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 하나는 범인이 굉장히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특히 살해를 목적으로 계획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어제 기자 브리핑에서 공개된 사진 몇 장을 볼 터인데 선택합니다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즉 이 범행이 과연 개인적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칼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칼이 원래는 그냥 등산용 칼인데 양날을 지금 간 겁니다. 등산용 원래 구입한 거 한번 보시죠. 네, 이 칼인데 원래 구입한 건 이 칼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으로 이렇게 양쪽에 날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 건데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이 플래카드에 쓴 것들이고요. 이 플래카드를 한 손에 들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칼을 종이에 숨겨가지고 이제 범행을 저지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칼을 4월달에 구입해가지고 저렇게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한 건데요. 자, 이게 칼에 찔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입고 있던 셔츠인데요. 목 카라에 칼이 저렇게 들어갔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죠. 자,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이건 약 범행 후 5초 후의 상황입니다. 저런 식으로 칼 끝이 보이고 있고 칼을 위장한 종이가 있죠, 종이. 이런 식으로 했죠. 자, 이런 과정인데요. 이런 과정을 볼 때 매우 치밀하고 정교하게 준비를 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수사 발표에서 이 범인이 휴대폰을 2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부동산 업무용이고 또 하나는 개인용인데 개인용 휴대폰을 유심 카드를 제거하고 SD 카드도 제거를 했습니다. 즉 통신 기록도 제거하고 메모리도 제거한 거죠. 이 제거한 거를 천안 아산이죠. 아산역에 자기 승용차 안에 두었다가 유심 카드와 메모리 카드만을 분리해서 옆에 배수로에 있는 또 다른 곳에다가 또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치밀함을 보여주는 게 아까 그 변명문 살해 성공했을 경우에 5분에게 보내라고 하는 이 변명문을 보낼 우체통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그 우체통은 CCTV가 없다는 이유로 그 우체통을 지정을 했고요. 또 그리고 현금만을 사용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범행 수사를 많이 해본 분으로서 이 치밀함이 치밀함보다 지금 여기서 유심 카드와 그 SD 카드를 분리해서 언닉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유심 카드는 누구하고의 통화 기록이 있는 것이고 네. SD 카드는 무엇이 기록이 된 기록물이 그렇죠. 있을 것인데 그거를 저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언닉을 한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내용이 나와야지. 음. 그걸 왜 숨기려고 그렇죠. 했는지 어떤 네. 내용이 있었는지. 네. 그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안타까워. 그리고 그러면 왜 그 아산역 KTX 주차장에 본인의 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그 차에서 또 이 SD 카드와 유심 카드는 분리해 가지고 배수로 옆에다가 은닉했을까? 두 번 세 번 조심을 한,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조심을 하는 차량이 압수되면 전체가 압수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으니 이걸 우려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음.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숨기려는 의도가 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서 네. 그거를 공개. SD 카드하고 유심 카드를 이래 분리했다 하면 당연히 국민들은 왜 그랬을까? 네. 그 안에 뭐가 있을까? 네. 궁금한데 그걸 설명을. 그래서 이제 봤더니 어제 부산경찰청의 그 공개 브리핑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죠. 공개 브리핑만을 본다면 이 사람이 정치적 생각이 다른 사람이 욱 해가지고 이렇게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매우 치밀하게 매우 치밀하게 이렇게 했는데 계획적으로 했는데 이걸 과연 혼자의 힘으로 했을까? 아까 황 의원께서 누군가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지속적으로 뭐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정신적인 멘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범행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의에 가담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와 같이 이제 상당히 치밀하고 정교함을 보였다면 네. 누군가와 상의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렇게 치밀하고 정교하게 이런 그 준비를 한 것을 역시 그 이 테러범을 상대로 아주 집요하게 네. 심층적으로 추궁을 하다 보면 거기서 뭔가 나옵니다. 또 수사에 필요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사가 진행된 걸로 보여요. 네. 매우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된 거 아닌가 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 범행 준비의 침울함 이런 걸 보면은 마치 범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네. 같은 보통의 인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영화 할 수 있을 이 것 같아요. 범죄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경우다 이렇게 그럴 수 이제 있고. 이야기를 할 수 네. 있는 게 네. 이런 건 일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전문 범죄인들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뭐 그런 음. 액션이죠. 유심 카드를 빼고 네. 그거를 또 차에서 다시 빼서 배수구에 집어넣고. 네. 근데 또 웃기는 거는 그래놓고 또 경찰한테 자백을 했는 모양이죠. 네. 그건 경찰이 알았으니까. 네. 네. 그래 이런 심리가 이제 뒤죽박죽인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치밀해 보이지만 네. 그걸 경찰한테 그대로 이야기를 다 한 건 또 뭐냐 이거죠. 자, 우리가 지금 배후가 있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수사 발표에서 이제 언급된 것은 방조범입니다. 방조범. 이제 70대의 방조범, 즉 내가 이 대표를 살해할 터인데 성공하면 남기는 말을 7곳에다가 보내라. 2곳은 가족에게, 나머지 5곳은 모처에 보내라. 이렇게 지인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어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관계냐? 이 범인하고 방조범은 어떤 관계냐 했더니 지인이다라고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을 했겠죠. 그러면 그 지인은 이 대표를 살해할 의도, 이 범인이 살해할 의도가 있다는 것까지 알았느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했겠죠. 그랬더니 있었다는 식으로 경찰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합니다. 이게 방조범과 공범의 차이가 뭔지. 이게 방조범입니까, 공범입니까? 이 정도. 그거는 이제 공범을 이건 형사법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네네. 공범의 종류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공동 정범, 네. 교사범, 네. 방조범. 네. 그러니까 공범의 한 종류죠. 방조범은. 네, 그래서 그 방조범이라고 표현해도 맞고 공범이라고 표현해도 맞죠. 네. 공범의 종류 중에 하나가 방조범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방조범과 공범의 차이는 이건 이제 좀 안 맞는 질문이고요. 그럼 공범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그렇죠. 공범이 있는 거죠. 예. 방조범은 공범이 있었다는 근데 거예요. 어제 경찰 네. 수사는 방조범임을 계속 강조합니다. 예. 그 공범이 교사범, 방조범을 다 공범이라고 부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조범도 네. 이 범행을 알고 도와야 방조범이 되거든요. 네네네. 뭘 하는지 모르고 도우면 성립이 안 되죠. 네네네. 따라서 이 범행은 이재명 대표의 살해 이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내가 살해하겠다라는 네. 것을 알고 그 후에 내가 그러면 그 후에 뭐 우편물을 보내주거나 이런 거 내가 할게. 네. 이것이 이제 방조범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건 이제 공범이라고 볼 수 있죠.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았다면 네. 그 이에 대해서 정상적인 이제 준법 의식을 갖춘 정상적인 시민들은 신고를 해야죠. 네. 이게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내가 이 살해 성공하면은 이거 어디로도 보내라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매우 이게 심각한 경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이른바 공범, 이 공범이죠. 방조범, 네. 이 사람에 대한 추가 수사, 그 주변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 이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필요하죠. 김 씨, 범행인 김 씨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예. 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과연 이 검찰로 넘어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방조범, 공범은 또 어떤 인물인지, 네. 이 테러범과 어떻게 서로 이제 이게 아는 사이가 됐고 네. 이런 것을 서로 상의하는 관계가 됐는지, 네. 이 테러범이 공범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없는지, 네. 네. 그러니까 이 좀 왜곡된 어떤 정치 인식, 네. 왜곡된 정치 신념을 잘못
갖게 되는 네. 예, 그런 계기를 마련한 사람과 또 이 방주범과 예.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심층적으로 수사를 했어야죠. 네. 자, 유사명 총경께서는 이 방조범, 공범의 이 정체 지금 어떤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뭐 지금은 확인을 해봐야지 확인되기 전에 느낌을 이야기하는 건 네네. 적절치가 않고 네. 지금 이제 경찰에 설명한 건 단순히 음. 이 이제 범행이 성공되고 나면 자기의 입장문을 8곳에 이제 전달해 주라는 그런 취지로 약속을 받고 네. 이제 그 부탁을 하고 왔다는 그런 취지인데 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더 확장될 수 있는 공범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확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네. 그거는 섣부른 판단으로 느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공범과 교사범의 그 가능성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나눴습니다만 오마이TV가 오늘 긴급 편성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범 김모 씨에 대한 어제 부산 경찰청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미진한 수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두 분이 이제 민주당의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후 활동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댓글창에 보니까 민주당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 뭐 대책위 결성도 사실 근데 좀 너무 늦어진 듯 합니다만. 예, 대책위 구성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예, 좀 사건 발생 직후에 네. 이 사건의 이제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신속하게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축수사할 것을 좀 대비해서 네. 그래서 신속하게 대책위를 꾸렸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안위가 우선 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네, 네, 네. 조금 늦어진 측면이 네.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네. 경찰 수사 결과를 이제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나날이 공개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네. 기대와는 정면으로 그 어긋나는 그런 네.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결국 이 정치 수사, 네. 정치적인 고려를 한 축소지향적인 수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불리한 것은 공개하고 네. 반면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의 윤석열 정부의 불리한 것은 공개하지 않고 네. 이런 방향으로 또 이제 심층적으로 동기 부분이나 배후 관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이분이 역시 또 안 되거나 했어도 공개를 안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경찰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 이제 입장을 정했습니다. 아, 네. 그럼 뭐 추가 액션이 네, 어떻게 될까요? 이후에 경찰의 전면적인 재수사 여부를 지켜보다가 네. 이것이 미진할 경우에 경찰은 이제 특검 또 국정조사 등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경찰의 진상조사를 지켜보고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다라고 하면 특검으로 갈 수도 있다. 네, 네. 지금 아까 댓글에도 시청자들이 특검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는데 민주당에서도 일단 하나의 카드로 네, 미래 네. 카드로 지금 생각하고 오늘 있는 아침에 아마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특검과 국조를 언급한 것으로 저는 알고 거군요.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자, 그다음에 뭐 경찰청에 대한 항의 방문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죠 아마도. 네. 내일 할 겁니다. 아, 내일 바로 합니까? 네. 아, 그렇군요. 지난번에 한번 했고 네, 발표 전에 한번 했고 네, 발표하고 나서 바로 또 네. 지금 자,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게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 그리고 이런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이 볼 때 의혹이 너무 많이 남겨진 수사 상황 이런 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수사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할 것으로 저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 범행의 배경은 결국 윤석열식 어떤 증오 정치,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제1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거든요. 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이것은 상대를 피의자로 보는 네, 이 특수부 수사의 마인드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을 꼭 메우고 있는 거죠. 국민 네. 전체를 내가 언제든지 수사해서 언제든지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사람, 네, 그러거나 현재 수사 중인 사람, 네,
피의자이거나 잠재적인 피의자로 보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보고 피의자로 보는 이래가지고는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러한 극단적인 그 증오 정치,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대를 오히려 파괴시키려고 하는 네. 특수부 수사 마인드를 가진 대통령이다 보니까 네. 상대를 이 특수부 검사들은 상대를 감옥에 넣어야 이제 끝나는 걸로 보거든요. 네. 없는 죄도 만들어서 기어이 꼬린시킨다고 표현하는데 기어이 꼬린시켜야 이제 속이 후련해지는 네. 그때야 비로소 수사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없는 죄도 상관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음. 이게 머릿속 꽉 메운 사람들인데 네. 그런 마인드 갖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기어이 어떻게 하든지 감옥에 넣겠다는 그 생각에만 집착한 것이죠. 네. 이런 생각이 결국 이러한 극단적인 이 어떤 폭력 성향을 네. 가진 극우 성향을 가진 이런 테러범이 이런 극단적인 범행에 이르게 된 네. 그런 배경이 된 것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치가 불러온 그 비극이나 재앙으로 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총무청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즉 이제 윤석열 검사 독재를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라는 그 국민들의 염원, 이번 선거의 의미를 더 그래요.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유사명 총경께서는 지금 민주당 대책위의 위원이신데 말이죠. 예. 이제 경찰에게 촉구를 계속 하고 있겠습니다만 특검이나 국정조사나 경찰 진상조사나 이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수사가 파헤쳐야 될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사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네.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정치적인 의도를 이렇게 축소하고 네.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네. 발표가 이렇게 찌그러진 발표를 해서 일반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상세하게 그다음 정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사를 적게 했거나 발표를 이제 축소를 하는 네. 이런 행태가 네.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을 의심하게 되고 그리 되면 네. 우리 경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되니까 네. 하루 빨리 정신을 차리고 네. 그 수사된 거 있으면 다 오픈해서 여야를 가리지 말고 유불리를 가리지 말고 네. 오픈을 하고 미진한 게 있으면 수사기관으로 좀 수사기간이 짧은 탓으로 미진한 게 있으면 네. 이제 그 송치 후에 수사가 가능하니까 네. 충분히 수사를 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게 우리 경찰의 정치적인 네. 중립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네.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잘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앞으로 그 이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야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두 분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정치 테러 대책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중간 중간에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좀 심층적으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또 한번 출연하시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아까 댓글에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가벼이 여기는 정권. 네. 자, 빛카리오님이 말씀하셨네요.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정권이 국민을 어떻게 위하겠습니까? 또 그 이분은 무섭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말 심각한 사안이고 이게 제대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 다시 한번 좀 출연하셔가지고 오마이TV와 함께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유사명 총경님은 첫 출연입니다. 예.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저 정치 이제 인재 영입 3호죠 민주당.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인재 영입이 됐다는 것은 그 정치를 하겠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가족들한테 나 민주당에서 영입 제안이 왔는데 예. 가야 될 것 같아 이 얘기를 했더니 가족의 예. 반응은 큰 문제 없이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뭐라고 왜 응원을 그렇게 했을까요?
그 제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할 때 이미 가져가고 협의를 해서 잘릴 그때. 수도 있다. 음. 그래 해서 지금 이제 승낙을 받아 놓은 상태고 옳은 야. 일을 하는데 네. 그 뭐 개인적인 유불리는 따지지 마라 하고. 근데 이렇게가 이제 잘리고 난 뒤에 상황에서 네. 이제 그 뒤에 하는 뭐 정치 임무는 네. 이제 경찰에 있을 때 경찰국 문제를 경찰서장 회의를 통해 싸웠다 하면 네. 정치가 우리 경찰을 또 바로 세울 수 있는 또 그 음. 남은 유일한 기회니까 네. 정치를 통해서 한번 해볼 수 있다. 어. 동의한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죠. 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네. 수도권에 출마하고 싶다 이렇게 또 올리셨어요? 윤석열 정부와의 한판 승부라는 제가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은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네. 지만 부제로 네. 윤석열 정부와의 한판 승부였어요. 네. 제가 이제 경찰서장 회의를 통해서 경찰국을 반대한 거는 네. 우리 윤석열 정권이 경찰을 수단으로 경찰을 장악해서 경찰을 네. 그 수단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부의 정면 선부다 생각을 해서 서장 회의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경찰에 나와서 네. 이제 정치로서 윤석열 정부와 한판 승부를 하려 그러면 네. 화끈하게 붙을 수 있는 데를 가야지. 네. 뭐 조금 그 약한 데는 성에 안 차고 해서 명분이 있는 장소에 가서 윤석열 정부하고 한판 붙어서 심판을 정확하게 하겠다 하는 네. 취지로 수도권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 정면 대결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한판이라는 게 크다는 이야기죠. 아. 큰 판을 보려고 했다. 네. 큰 승부를 해보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지금 지역구는 정했나요, 먼저? 구체적인 지역구를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좀 그 그래요. 외람된 것 같고 네. 당의 그 협의를 통해서 당에서 정해주는 대로 그래 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황운하 의원은 이제 재선에 도전하는 겁니까? 네. 지역구가 대전 중구. 네. 네. 뭐 한번 해보셨으니까 좀 여유롭습니까? 아니면 또 경쟁자들이 대전 많습니까? 중구가 굉장히 좀 보수세가 강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네. 강창희 전 국회의장께서 그것이 육선을 한 곳이거든요. 아, 네. 그 유권자의 성향이 보수세가 강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당선되는 것이 민주당 소속의 의원으로 제가 처음입니다. 네. 그만큼 민주당 으로서 선거 치르기 힘든 곳인데 네. 지난 4년 동안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네. 이번엔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사명 총경님, 부산 내 혹은 다른 곳에 지금 이제 일선 수사관들은 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한다.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이번 이거 수사는 부산 그 경찰청 수사팀의 실력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네. 수사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조금 들고 이게 발표가 정치적인 고려에서 됐다. 그 정치적인 고려가 없는 부분의 수사 사항을 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수사가 잘 돼 있어요. 네. 그게 발표가 되었어요. 다만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정치적인 영역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이제 말 못하는 사정이 있을 뿐이다. 수사팀은 이미 알고 있다. 예, 있을 수 그러니까 있다. 제가 또 그 경찰을 나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무한하다. 아. 경찰의 존립의 기반은 네. 정치적인 중립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다. 그게 경찰이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 없이 네. 정치적인 중립을 가지고 네. 이렇게 잘 판단해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황운하 의원님도 이번 사건 수사하고 있는 이제 경찰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네, 경찰이 사실 세계에서 수사력이 뛰어난 우리나라 경찰이 뛰어난 곳입니다. 네. 특히 과학 수사는 세계에서 탑 수준이고요. 네. 그 특히 강력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경찰이 뭐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강력 사건 다루듯이 팩트 위주의 사실관계를 밝힌 수사는 아주 철저하게 잘했다고 봅니다. 네. 다만 범행 동기를 밝히는 부분이라든지 공범 관계를 밝히는 데 대한 광범위한 수사는 네. 이게 이제 정치 테러범이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수사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수사 지휘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뛰어난 우리 일선 강력 수사관들의 역량이 제대로 수사에 활용이 됐더라면 전모가 잘 밝혔을 텐데 이제 이걸 정치적인 고려를 의식한 네. 정치적 파급 효과를 의식한 축소지향적인 수사를 한 네. 그런 경찰 수뇌부, 지휘부, 수사지휘부 때문에 그래서 일선 수사관들이 수사를 잘 하고도
결국 경찰 수사가 비난을 받는 그런 음. 결과가 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용산의 의도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수사본부 측에 전달이 돼서 결국 축소 수사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어제 대책위원회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을 또 오늘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없어져야 되겠죠. 탄핵 사유죠. 근데 만약에 있었다면 언젠가는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네,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그런데 뭐 지금 당장은 쉽게 안 밝혀지겠죠. 네. 네. 자,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1시간 반 동안 긴급 편성을 해봤습니다. 이 대책위 활동하느라 지역구 활동하느라 바쁘신 두 분을 모시고 우리가 심층적으로 이렇게 해본 거는요. 어제 부산 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가 너무나 미진했다. 특히 왜 범인 김 씨가 그토록 치밀하게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행동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공범 여부, 배후 교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 1박 2일 혹은 일주일간의 행적은 조사가 되었지만 작년 4월 이후 사례를 품은 이후의 행적에 대한 조사, 특히 그와가 이러한 작심을 하게 된 정치적 신념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긴급 편성을 해봤습니다. 한 명의 정치인 그가 누구든 간에 그를 향해서 살해를 계획하고 그것을 또 시도하기 위해서 범행을 옮겼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가 어느 수준의 민주주의인가를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테러 사건에 대한 수사도 아니고 정치인에 대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바로잡는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주변에 민주주의가 작동되고 있구나. 우리가 안심하고 함께 살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마이TV는 그 어떤 언론보다도 열심히 이 사건을 앞으로도 계속 추적해서 여러분들에게 심층 취재를 통해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어제 경찰청에 부산 경찰의 공개 브리핑 후에 있었던 기자들 상대로 한 브리핑, 국민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대목 일부를 저희가 오늘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했음을 또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오마이TV가 이렇게 담대한 기획, 여러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기획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응원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면 하단에 있죠. 010-3270-3828 이게 오마이TV의 자발적 시청료를 내는 창구입니다. 월 10,000원씩. 나도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여기 전화를 직접 걸거나 문자로 나도 후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또 이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